2022 열린시학 봄호에 실린 최영심 시인의 기이한 골목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선생님, 이 시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기 샤갈하고 피카소하고 합쳐놓은 그림을 보는 기분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를 유영하고 떠가는 피카소의 그림에 보면은 전쟁의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입체적인 차원의 그림이 한데 뭉쳐져 있잖아요. 하나로 구성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샤갈은 몽환적인 꿈속에서 위에 있는 게 밑으로 와 있고, 밑에 있는 게 위에 떠 있고, 날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중심도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시를 보통 보는 방식이요. 이게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중심적인 개념을 먼저 잡거든요. 그게 잘 잡히질 않으면은 그 시에 나와 있는 이미지라든가 이것이 봐지질 않아져요. 잘 그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이미지라는 것이 어떤 그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쫙 지나간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안에 서사도 어느 정도 들어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사하고 이미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보는데, 이 시는 제가 보면서 환상적인 골목을 걸어다니고 있다,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환상적인 골목을 걸어다니고 있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 내가 이 생물이었을 때, 내가 이 인간이었을 때, 내가 이 기이한 골목에 들어섰을 때 어떤 꿈속을 걸어다니는데 인간이 꾸진 못하는 어떤 꿈을 꾸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를 보니까 정말로 환상적인 거예요, 이 시는. 근데 여러 존재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처음에는 내가 물풀인 것 같지도, 뭐 미역이나 이런 것 같이도 생각이 됐다가, 버드나무 길게 늘어뜨린 그 잎같이도 생각이 됐다가, 나무 안에서 그 세포 분열을 하고 있는 어떤 세포의 하나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를 오갈 수 있는 어떤 수증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생명의 현상들을 또 보기도 하고, 내가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허공으로 침몰해서 들어가는 그런 여러 존재자, 유령처럼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꿈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러니까 딱 정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변신할 수 있는. 그 시의 장점이 예. 다양하게 변신할 수 있는 것이 시의 장점인데, 네. 이 시는 그러한 시의 그 원초적인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많이 시사하고 있는 시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 시가 명확하고 분석적이게 쓴다면은 그 시로서의 그 생명력이 많이 떨어져요. 시인의 어떤 사고를 중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환상을 중심으로 쓴다고 생각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이런 거 비슷한 시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가 네. 훨씬 더 환상적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멋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 시를 보면은 기이한 골목, 최형심. 기이한 골목이었다. 새들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집들은 거꾸로 늘어선 채 흘러가고 머리로 파도가 찰랑거렸다. 알몸에 사람들이 헤엄치듯 날아와 긴 머리카락을 당겼으므로 물빛이 흘러와 머리카락 사이를 헤집고 흘러갔고 잠시 투명해졌고 조금 깊어졌다. 이 시를 보면은 새들도 있고요, 집도 있고, 파도가 찰랑거리고 머리카락을 막 당기고 그 사이로 헤집고 흘러가고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나무가 기이한 골목, 물관을 네. 흐르고 있는 기이한 골목을 지금 네. 가고 있는 거야. 네. 나무는 머리를 땅에다 박아놓고 네. 팔다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유영하고 있잖아요. 하늘을 유영하고 헤엄치고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기이한 골목이야. 거기에는 영혼을 꿈꾸고 있는 새들이 와서 놀고 있어. 그 바닥에는 자기 그 팔다리에 와서
둥지를 짓고 살고 있고. 그러기도 하고 나무 가지가 뻗어나가는 게 또 새 발자국 같고 새 모양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집들은 거꾸로 늘어선 채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나무가 거꾸로 그 서가지고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거 네. 전체가. 네. 그러면서 머리 위로 파도가 찰랑거려. 그 푸른 창공의 파도가 찰랑거리기도 하는 거야. 이것이. 바람의 파도가 찰랑거리고. 예. 나무 이파리가 예. 파란 그 나무 이파리가 그 또 찰랑거려. 이게 예. 파도가 찰랑거리듯이. 그래서 알몸의 사람들이 그 알몸의 나무들이 그 자기 이파리를 갖다가 그 찰랑거리면서 헤엄치듯 날아와서 내 긴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으므로 햇빛이 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거야 이게. 예. 와서 예. 빛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잡아당기니까 더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속에 있는 물관에 있는 물빛들이 예. 흘러 들어와 그 햇빛을 빨아당기면서 나는 그 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쪽 그 해가 있는 쪽으로 그 머리카락 사이를 헤집고 흘러갔고 예. 잠시 투명해졌고 조금은 깊어졌어. 꿈을 꾸는 나의 생명이 더 조금 깊어지는 거야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 장면도 처음에 연상이 되는데 또 이게 물가나 바다 같은 데라고 생각하면 내가 미역이나 물풀이나 김 뭐 이런 것들이라 생각하면 새들이 물 바닥을 막 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꾸로 늘어서 있잖아요. 그 표면에 물에 비치는 형상들이. 그 다음에 머리 위로 또 파도가 찰랑거리고 그래서 바다에서는 누구나 알몸이 돼서 헤엄치듯 날아다니잖아요. 그 긴 머리카락을 또 잡아당기잖아요. 그 햇빛 방향으로 물풀들이 김들이 커가니까 투명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김이나 물풀로 생각해도 내지는 그 버드나무 잎이나 버드나무가 길게 늘어뜨리고 자기의 그 머리를 마치 멱을 감듯이 그런 모양으로도 또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러 가지로. 예.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물비린내 분주한 거리, 물비린내가 그 분주한 거리라면은 그 물관과 물관 전부가 그 물을 빨아당기고 있는 나무, 그러면 아까 그 미역 같은 것도 바닷속에 있는 미역도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예, 그 거리, 등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을 태엽에 감고 있었다. 등푸른 연인들이란 것은 하늘에 있는 네. 이 태양이라든가 그 해시계란 말이에요. 예. 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의 태엽을 감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계를 계속 돌리고 있잖아요. 그 돌리면서 그 시계 방향을 바라보고 나무는 자라고 있는 거야. 네. 거기에서. 그래서 거꾸로 선 채 물살에 휩쓸린 나무 뿌리들, 자기 몸을 거꾸로 하고 하늘을 헤엄치듯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땅끝을 갖다가 하늘에다 두고 살고 있는 거야. 이 네. 나무는 이파리를. 네. 그래서 이 허공같이 돼갖고 있는 데가 전부가 자기의 그 팔다리를 뻗쳐가면서 그걸 땅의 위를 걷고 가듯이 가고 있잖아요. 그 누구 시가 생각나요? 전원책. 예, 나무라는 시 예. 1년도 조선일보 등단작이었죠. 예. 그 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을 태엽에 감고 있었다. 거꾸로 선 채 물살에 휩쓸린 나무 뿌리들. 나무에 열린 심장을 쥐고 붉은 과즙을 흘리는 사람들. 이건 누구예요? 나무에 열린 심장을 쥐고 붉은 과즙을 흘리는 사람들이란 것은. 전원책 시인의 나무를 꿈꾸며 보면 땅끝에 모여 사는 나무들은 밤이면 걸어다닌다. 설레이는 별들 물 어린 눈을 뜨면 누가 먼 길 떠나는 것일까. 때에 이르게 어리는 달물이 이웃들이 등 내달아 길 밝히고 나무들도 컴컴한 숲을 따라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은빛 빛나는 톱날 같은 바람이 우르르 여기저기 몰려다니다 제사를 베어내 멀리 날려보내며 나무 밑을 서성일 때 수액을 떨구는 은박의 그림자와 긴 팔을 가진 나무가 쉬 나무꾼이다 속삭이며 어린 잎을 잠재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 그것이 생각나잖아요. 네. 땅끝을 걷고 있는 나무. 예. 나무가 꾸는 꿈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래서 등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을 태엽에 감고 있었다. 거꾸로 선체 물살에 휩쓸린 나무 뿌리들, 거꾸로 서서 하늘을 걷고 있잖아 이것이. 그러면서 나무에 열린 심장을 쥐고 붉은 과즙을 흘리는 사람들. 조그마한 아이가 둥근 배를 두드리며 어미와 아비를 차례로 낳느라 애쓰고 있는 저편. 무슨 말이에요? 이게 수정이 돼가지고 그게 이렇게 커지고 그 안에서 또 씨를 품고 있고 그런 이제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나무가 열매를 갖다가 맺어가지고 수정을 해서 네. 어미와 아비가 그 차례로 아이를 낳고 그거 안에서 씨를 갖다가 연글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도 되는데 이 과즙을 먹고 사는 네. 벌레라든가 새, 예. 그것이 그 근처에서 또 조그만 아이를 둥근 배를 두드리면서 거기서 벌레들이 알집을 만들어서 그 과일들 옆에 네. 자기 그 이세를 키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는. 네. 조그만 곤충들이라든가 예. 그런 것들도 같이. 그래서 조그만 아이가 둥근 배를 두드리며 어미와 아비를 차례로 낳느라 애쓰고 있는 저편을 가서 아이 둥근 배를 두드린다잖아요. 어떤 애벌레가 그 뭐요 고추, 누에고치 같은 네. 고추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된다고요. 매미가 나무에 매달려서 한철을 보내면서 짝짓기를 하고 예, 네,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고요. 예. 예. 허공에선 누군가 부끄럼도 있고 둥근 엉덩이를 드러내고 햇빛 같은 노란 오줌을 누는데 나는 푸른 파도 소리를 바닥에 그리고 이따금 떼지어 출몰하는 길들과 물방울 소리에 날아오르는 가로등 사이를 떠갔다. 허공에선 누군가 부끄럼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나기가 올라고 한다는 소리야 이게요. 네. 허공에서 누군가가 부끄럼도 있고 뭔가 일을 벌리고 있는 거야. 운위의 정을. 네. 예. 그러면서 둥근 엉덩이를 드러내고 그 구름이 그 둥근 엉덩이를 드러내고 햇빛 같은 노란 오줌 그 빗방울을 갖다가 누는데 나는 푸른 파도 소리를 바닥에 그리고 이따금 떼지어 출몰하는 길들과 물방울 소리에 날아오르는 가로등 사이를 떠갔다. 누가 떠갔다는 거예요? 이건 구름이에요, 구름. 구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따금 때 떼지어 출몰하는 것은 다 구름이야, 구름. 이건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나는 푸른 파도 소리를 바닥에 그렸다는 것은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림자를 바닥에다 그리고 이따금 떼지어서 출몰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구름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물방울 소리에 날아오르는 가로등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구름이 떠가고 있는 거야. 그 그림자가 떠가고 있는 거야. 나무 위를 지나가고 있고. 예,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예. 그 새들이 한꺼번에 뭐 이렇게 날아오르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똥을 싸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 생리적인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추 잠자리들이 이렇게 떠가는 장면들 상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떠있는 구름이나 안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스펙타클하게 느껴지고, 아까도 등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을 태엽에 감고 있었다. 이 장면도 굉장히 그 시야감이 조망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산과 바다와 강을 다 비춰서 정말 등푸른 연인들이 한데 모습을 드러내고 서로 간에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예. 예. 금방 선생님이 말한 같이 새나 이런 것이 그 노란 오줌을 누고 그런 예. 것도 그 연상이 돼요. 예. 그런데 얘가 푸른 파도 네. 소리라고 하고 보면은 그 구름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 위에 아까 그 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을 태엽에 감고 있었다 하고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말이 네. 되거든 그렇죠. 이쪽의 말이요. 네. 예, 그래서 이따금 떼지어 출몰하는 길이라는 것은 보통 새떼라든가 그 네. 잠자리 떼라는 게 이게 오지만은 그건 너무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방울 소리에 날아오르는 가로등 사이를 떠갔다고 하기 때문에 구름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예, 그렇죠. 더 스펙타클해지죠.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들이 내가 모르는 나에게 가고 있는지 한 줌의 고요를 꺾은 소녀가 문득 뒤돌아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들. 이건 뭘까요? 고래가
기생충 같은 거 털어내려고 고래가 바다 위를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수면 위를. 그런 장면이 연상이 돼요. 근데 그게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 뒤돌아본 거. 침묵을 태엽에 감고 있잖아요. 등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에. 순환이 되고 반복되는 모습. 예, 이것이 등푸른 연인들이 거대한 침묵을 태엽에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은 그 나무 이파리도 이야기돼요. 그렇죠. 예. 이파리. 그거하고 여기하고를 연결해 보면은 예.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라는 것은 나무 이파리들이에요. 네.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샤파란 그 나무 이파리들을 갖다 키우잖아요. 물고기들을 키운다면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물고기 떼란 말이에요. 물고기 유선형 모양을 띠고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 물고기 떼를 키우고 있고 그 물고기 떼들이 한 번씩 출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것들을 길들이고 있는 거야, 이파리를. 나무가 키우고 있는 물고기 떼고 그 바다를 유영하고 있는 물고기 떼인 거야. 이것이 공중을 헤엄치고 살고 있는 물고기 떼 같은 거예요. 이게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시간을 우리하고 반대로 흘러서 그 나무는 자라면서 시간을 거슬러서 이렇게 자란 것 같잖아요. 우리는 똑바로 서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머리가 위에가 있고. 이것은 머리를 땅에다 박아가지고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게 그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들은 결국 나무 이파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에게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는 나한테로 가고 있는 거야. 어디? 하늘로. 영혼으로. 그 나무를 고대인들은 거의가 신성시했어요. 그 나무가 자기가 온 고향이라고 보고 있어. 신화에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생명수, 신단수라고 봤죠. 그렇죠. 우주목. 예. 그래서 프레이저도 그것을 황금가지라 해가지고 그 나무, 신성한 나무, 예. 그 나무에서의 그 사제들의 그 의례, 그걸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뿌리의 형상으로 생각도 돼요, 사실은.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라니까 밑으로 이렇게 땅 밑으로 파고드는 그 뿌리의 형상. 예. 내가 모르는 나에게 지하로 더 뻗어가는, 그래서 고요해지고 더 침몰에 들어가는 그런 또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모르는 나에게 가고 있는지 한 줌의 고요를 꺾은 소녀가 문득 뒤돌아봤다. 한 줌의 고요를 꺾은 소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길이 갈라져서 계속 뻗어나가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꺾어서 문득 뒤돌아보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이파리가 조용히 소리 없이 세상에 자기의 그 존재를 드러내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제 뒤돌아보는 문득 그런 이제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예, 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이파리들과 나무 가지를 이야기하고 예. 있어요. 소녀가 문득 뒤돌아봤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라온 저 높은 데서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은빛바람에 푸른 비상등을 매단 목마를 타고 떠난 사람들, 지하로 내려간 이들이 하늘에 닿았다는 전설이 나무와 나무 사이를 흘러다녔는데, 그러니까 은빛바람에 푸른 비상등을 매단 목마를 타고 이랬잖아요. 네. 떠나는 사람들. 은빛바람에 푸른 비상을 매단 목마를 타고 떠난 사람이 누구냐고요. 나뭇잎들이겠죠. 나무잎인데 은빛바람이라고 그러면 저녁에 달빛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걸 교교라고 교교. 하거든. 예. 예. 그래서 달빛이 빛나는 바람이 나무잎을 푸른 비상등을 갖다가 이렇게 푸른 그 물고기들을, 네. 예, 이파리들을 갖다가 매단 목마를 타고 푸른 비상등을 매단 목마를 타고 떠난 사람들, 그거에 대한 전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하로 내려간 이들이 하늘에 닿았다는 전설이야. 지하에서 다시 하늘까지 닿았다는 전설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목마를 탄 그 소녀, 그 이파리들에 대한 전설이단 말이에요. 이 나무는.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흘러다녔는데 장미에게 손가락을 물렸다. 붉은 손톱 자국이 점점 자라 마침내 온몸을 휘감고, 이건 그러니까 보니까 장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나무는 나무인데 장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장미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야. 여기서. 장미는 어떤 열정과 젊음과 미와 이런 것들, 욕망, 사랑 다 상징할 수 있잖아요. 예. 상징적인 걸로 보여요. 예. 그래서 그
장미에게 손가락을 물렸다고 붉은 손톱 자국이 점점 자라 마침내 온몸을 휘감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나무에 열린 심장을 질고 붉은 과즙을 흘리는 사람들 한 것하고 장미가 자라서 이렇게 그 붉게 그 펴가는 것하고가 같이 연결되는 문장인 것 같아요. 이 안에는. 그래서 마침내 온몸을 휘감고 나는 거꾸로 매달린 채 허공으로 침몰했다. 장미가 네. 온몸을 담벼락을 다 휘감고 어쩌고 하면서 나는 거꾸로 매달린 채 허공으로 침몰했다. 허공으로 더 빠져들었다. 허공으로만 들어갔다. 그 허공이 자기의 골목이란 말이야. 그 기이한 골목이야. 그 골목에서 기이한 그 꽃을 피우고 기이한 물고기를 키우고 살고 있는 거야. 이 나무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로 더 자라고 있다. 그렇게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고 검은 허공의 심연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건 어디예요? 자기 뿌리잖아요. 네. 그 뿌리에서 그 깊고 검은 그 뿌리의 허공 심연에서 좌우에는 나무 꼭대기 자기 그 지상 위에 있는 그 형 이상학을 갖다 향해서 가고 있는 자기의 그 팔다리들 있잖아요. 거기를 뻗어간 그것을 쳐다봤었을 때 나를 들여다보는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 놀라서 벌어진 나의 입속으로 또 다른 내가 빨려 들어와. 그거는 다른 세상이야. 나는 땅속에 있는데 저기는 그 형 이하학적인 땅속에서 내가 저렇게 형 이상학적인 저런 이성을 갖고 살았구나 하는 그 나무의 그 꿈이 있잖아요. 나무의 꿈. 그것이 자기가 나의 입속으로 또 다른 내가 빨려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마을이 점점 흩어져 수문이를 떠나갔으므로 그때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이 마을이 점점 없어져. 왜? 흩어진 수문위에서 점점 더 사라져가. 가을이 되면서 나무도 다 잎을 떨구고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마지막 년에 보면은 나는 내가 꾸는 아주 긴 꿈이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겨울에 그 침잠에 들어가서 그 여름에 그 화려하게 만들었던 실록의 시간과 등푸른 어류들 그 물속을 갖다가 헤엄치듯이 살았고 은빛 바람에 푸른 비상등을 끄고 목마를 타고 떠났던 그런 것들이 전부가 긴 꿈이었던 거야. 그 꿈속에 잠겨서 그걸 회상을 해보고 있는 거야. 그 니체가 말한 영혼 회귀의 시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시는 기이한 골목의 한 생을 다 지나와서 그 나무가 자라면서 긴 터널의 그 어떤 자기의 인생 같은 거야. 이것이 사람이 살고 사람이 지나왔던 긴 꿈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의 기이한 골목 같은 거야. 시인이 시어를 찾고 그 시어 안에서 사물의 본질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것도 시인이 꾸는 긴 꿈이잖아요. 아주 긴 꿈. 그래서 그 나무가 꾸는 꿈이나 시인이 꾸는 꿈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시를 너무나 이렇게 난해하게 썼다. 이렇게도 보통 보실 수가 있지만 시는 그냥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쓰는 것에서 많은 확장성을 갖고 그 네.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벌어져 갖고 있는 틈 사이를 가지고 독자들과 같이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틈이 전혀 없이 명확하게 이게 설명을 해주면 그 철학이나 그 과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이것이요. 그 시는 그 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이에 있는. 놓쳐버린 그 본래적인 생리적인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예. 그래서 그 시인은 이런 그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라든가 이 꿈과 꿈 사이에 있는 거, 몽상,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세상, 이 세계 안의 사물과 저 몽상적인 사물 사이를 연결해 주려고 그 중간의 단계를 갖다 이렇게 펼쳐 놔주면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물론 시인은 저 위에까지 더 많이 보고 있죠. 보고 있지만은 그 우리 명확한 세계에서 저기를 쳐다보기는 쉽지가 않는데 이 시인의 이런 시로 인해 갖고 그 중간에 잘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모르는 사이에 텍스트를 해석하면서 시를 즐기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시를 한 편 본다는 거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자기의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지 그 시인의 상상력을 키우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시인은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다. 이거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가. 예. 제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르트르가 참여 문학을 주장하면서 문학이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거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했지만 시는 본질을,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주고 그걸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참여와 거리가 있다. 장르 자체가. 그래서 시는 제외를 했죠. 사르트르도. 예. 예. 시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시 해설한다고 시에 대해서 너무 그 칭찬만 하면은 네. 식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예.